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히든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바로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모투데이를 끝마치고 나서 네. 이제 한 주 동안 또 다시 이제 힘찬 마음으로 일단 시장을 좀 바라봤었는데요. 아, 정말 뭐 우리 시장 자체는 지금 산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지금 5거래일 동안 지금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정말 날카롭게 또 보여줬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좀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지금 받쳐져 있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응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금 더 우리가 묻지마 매수로 좀 대응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었던 시장이고 단타성 대응으로 끊어가서 일단 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주식을 보시는 입장에서 지금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는 애플의 이제 충성 주주님들이 아주 굉장히 좀 해피했었던 네. 왜냐면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썼거든요. 드디어 네. 애플이.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정말 역사상 신고가를 쓰게 되면요.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고점이니까. 수익이면서 네네네. 굉장히 해피엔딩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시장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한 주를 좀 놓고 봤었을 때는 이번 겨울은 작년과 다르게 산타가 잘 찾아왔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미 우리가 이번 주 기준으로 일단 선물 옵션 동시만기까지 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다음 주 리뷰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면서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지수 전략 대응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자막 보이시죠? 문자로 샵 3989 내용은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선물 매매를 일단 배우면서 직접 모의 투자를 해봤는데 저 매매 리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이 이번 주 이제 수익 인증을 이렇게 따로 네.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잘하셨어요. 일단은 좀 매매하신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일단 11일 날 거래 내용 자체를 좀 봤었을 때 체결가 336.65짜리 값에서 이제 국선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셨는데 자, 정확하게 이제 5계약 기준으로 10틱으로 지금 딱 끊어서 지금 일단 매매를 잘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10틱짜리로 딱 끊으면서 5계약 딱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간에 지금 62만 5천 원의 수익을 지금 보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네. 매도에 대한 해석 자체를 굉장히 좀 잘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선물 매매를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매도에 대한 접근 자체를 사실상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나운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자체도 사실상 지금 똑같이 이전의 평단가랑 좀 다르게 340.60짜리 값에서 또다시 5계약을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딱 한 계약당 20만 원짜리 값 가져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딱 20틱 1포가 좀 안 되는 자리에서 이제 청산을 딱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0.8포인트에서 이제 청산을 가져가서 5계약으로 이제 딱 깔끔하게 100만 원 수익을 잘 가져가셨는데 이거 역시도 일단 매도 타점을 좀 잘 잡으셨다. 일단 딱 국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해석을 잘 가져가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국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계약을 가져가야 단기간에 이러한 100만 원대의 이제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해외 선물 특히나 이제 나스닥이나 항생이랑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도 사실상 대응하는 해석이 다른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적은 지금 틱수를 가지고 이렇게 다계약의 레버리지로 이렇게 단타성으로 짧게 끊어가시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가지고 3포인트, 5포인트 끌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 선물 대응으로는 딱 깔끔하게 잘 가져가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으로 일단 좀 접근해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딱 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수준에서 일단 또다시 매도로 일단 좀 수익을 잘 가져가셨네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청산 손익 기준으로 이제 원화 기준으로 34만 원, 17만 원 수준이면 딱 20
200불 자리값, 그러니까 이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딱 가져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17포인트 아래 거는 이제 두 계약 이렇게 가져가셨고, 7포인트네요. 7포인트인데 이제 두 계약이다 보니까 한 14 정도 되는 거고, 그 위에 것도 이제 똑같은 거의 이제 평단가에서 이제 좀 정리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자체도 나스닥 기준으로도 이제 좀 매도를 봤는데, 아나운서님 이제 매도를 보셨던 이유나 타이밍이나 타점 같은 경우가 좀 본인만의 그 내용 자체가 있었나요? 기준 저 자체가? 사실 차트 보는 걸 잘 몰라가지고 카리 전문가님 방송을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아. 매도뷰가 많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서 제가 매도로 해야겠다. 네네. 제가 사실 그러니까 좀 매도만 좀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상 매수 자리값도 좀 잘 봐요. 네. 매수 자리값도 좀 잘 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매수 자리값으로도 이제 좀 보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저 역시도 좀 매도 비중이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보시는 분들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매도를 가져가면서 타이밍을 보셨을 때가 단기적인 낙폭 흐름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익으로 우리가 버티면서 바라보는데 사실상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데 굉장히 좋고 저도 지금 오랫동안 매매를 했었을 때 사실상 길게 끌고 가고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봤었던 경우는 매수 자리값보다는 보통 오히려 평균적으로 매도로. 매도 자리값 횟수가 네.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 이제 매수 자리값을 보시면서 손절도 가져가시고 수익 결론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수익으로 이제 마무리를 보셨는데 적정선에서 손절까지도 이제 좀 같이 대응을 보셨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매수 대응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흔드는 변동폭이라든지 손실 쪽으로 넘어가셨을 때 이제 좀 겁이 나셔서 이제 청산을 좀 보신 것 같은데 네. 잘하셨어요.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잘하셨고 확실히 아마 이제 지켜보셨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조금 더 깔끔했다 이렇게 아마 리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은 또 재밌었던 게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일단 좀 판단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 나스닥 시장 자체는 지금 일봉상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판단했었을 때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도적으로 있었던 시장인데 여기서 매도로 가져가셨다? 대단하신 겁니다. 일단 저 역시도 일단 어제장 기준으로는 좀 매도 수익으로 일단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봤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고점을 계속적으로 좀 그려가는 과정에서 매도로 수익 보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기준이나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다시 이제 매매 복귀를 이제 좀 가져오신 다음에 판단을 했을 때는 확실히 내가 이 매도나 매수에 대한 좀 근거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따로 질문 주시고 그렇게 일단은 다음 주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국내 선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선물 매매로 한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하단에 자막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샵 3989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받는 내용은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왔어요, 전문가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FOMC겠지만 그 전에 CPI, PPI 리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CPI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PPI 영향보다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이제 삼는 게 이제 CPI인데 네. 일단 둘 다도 설명드리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월 대비 0.1%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상승 흐름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관점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는 관점. 하지만 우리는 연준 자체는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헤드라인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원 그리고 이제 코어 CPI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새롭게 여기마저도 안 잡히니까 슈퍼코어라는 얘기를 가져가면서 또다시 새롭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크게 물가에 영향 주는 내용들을 계속 빼면서 어떻게든 물가를 본인들의 2%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맛대로 골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 그리고 전월치 대비 이제 4%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예상치대로 이제 똑같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락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아래 그래프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세 자체가 강하게 계속적으로 앞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정체기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어 자체도 이제 서서히 떨궈주고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4%대에서 계속적으로 정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딱 6월까지는 급락을 보여줬었다가 반등과 하락을 지금 가져가면서 이 구간대에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원하는 목표가 2%대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도 지금 CPI 발표 직후에 이제 차트랑 좀 연결지어서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요. 제가 일단 이때 계속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전으로 일단은 대응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가져갔었을 때 이제 좀 판단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구간이 이제 CPI 때의 발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결과값 자체가 하락을 주도를 했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낙폭을 키워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락을 주도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일단 0.1% 상승이고 이전치 뭐 예상치 않은 지금 부합은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지금 낙폭 자체에 대한 우려로 낙폭을 일단 먼저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먼저 꺾였었는데 지금 이후 장세를 한번 보세요. 이후 장세는 이 낙폭이 뭐야 할 정도로 엄청 가파른 올랐네요. 상승세를 지금 네. 보여줬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가가 헤드라인은 0.1% 상승을 보여줬고 나머지는 동일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꺾어줬다가 이거를 다소화시키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도 한번 좀 볼게요. 다음 날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자리값도 사실 변동성을 띠면서 일단은 좀 가져갔었는데 결론적으로 지표 발표 순간에는 되려 상승 흐름을 키워갔었습니다. PPI 때. PPI는 확실히 이제 낮아지는 움직임 자체를 좀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에 따른 내용으로 처음 발표되는 상승 그러고 나서 횡보 뒤에 이제 하락세로 이제 좀 넘어갔었다. 그럼 지표 결과나 내용 해석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로 가도 그러니까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시장 자체는 이번 주 기준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냥 묻지마 매수로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결과랑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CPI 지표를 이제 뜯어서 봤었을 때 지금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되려 전력 공급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거비라든지 쉘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운송 비용 자체는 지금 이전 달과 비교를 해봤을 때 0.5 수치에서 1.7까지 올라와 줬죠 이번에. 그리고 0.3에서 1.4 수치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전월 대비 지금 0.3에서 0.5 올라와 주는 거 지금 위에서 제가 빨간 표시를 안 드린 에너지 기준만 지금 마이너스 5.8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평균 대비 지금 유지 혹은 약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지금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하락 때문에 지금 CPI나 헤드라인이나 코어 쪽 자체가 전체적으로 낙폭이나 유지 추세 하락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다시금 상승세로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상세하게 뜯어보니까 이게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사실상 지금 환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다시금 추세 들어 올리면서 올려줄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바로 조기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CPI에서 이번에 가장 크게 일단 좀 바라봐야 되는 내용 자체는 지표 결과와 상관없이 지수는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CPI 괜찮았나 보다 그냥 나와져 있는 그냥 단기적인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상세하게 지금 보여주는 이 내용들 자체를 한번 공부하시면서 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역시 TV 방송이나 사실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항상 이게 나올 때마다 이 분석을 하고 이제 바라보는 건데 오히려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금리 인하를 하면 폴 보커 때처럼 오히려 지금 더 끈적이는 인플레이션의 장기간이 연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파월은 이런 모습 자체가 금리 인하 시기 얘기는 했어도 쉽게 단행을 하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I에 대한 결론적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냥 지표와 상관없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거는 내년에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달 CPI 결과값까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언제 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죠. 바로 FOMC 회의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되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는 언제 가능할 건지 이 전망을 추측하라는 조짐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금리 인하 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 또 수혜받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업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FMC 성명문에 이제 좀 주요 포인트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요. 자, 일단 경기 상황 자체가 이제 11월에 강했다라고 하면 이제 12월부터는 has slowed from 이제 둔화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제 높은 내용 자체를 가져갔다가 12월 1년 사이에 이제 둔화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명문의 지금 주요 포인트 내용들을 좀 지켜봤었을 때 일단은 이번 내용에서 추가 긴축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있어. 결론적으로 더 이상의 추가 긴축이 이제 필요한지에 결정하는 데 있어라는 내용으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 한마디가 시장의 환호를 가져가면서 지속적인 상승 슈팅을 크게 보여줬었어요. 이번 FOMC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다들 이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명문 내용 자체나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동결은 당연했었던 거고 점도표에서 조금 더 이전 상황이랑 유지나 조금 더 낮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것이다 하고 오히려 저 역시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새벽 4시까지 대응하지는 않겠죠. 근데 네. 하진 않는데 네네. 사실상 이제 제가 12시나 이제 새벽 1시 전에 보통 마무리를 가져가는데 지금 참여하셨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매매를 마무리를 가져가면서 오히려 새벽 4시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FMC 때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 대응하실 분들은 앞에서 추가적으로 낙폭이나 흐름 자체 가져간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을 꼭 보셔라. 그리고 자리값까지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FMC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는데 이 구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최근 시장 흐름에서 본장 움직임 수준에서 완전히 지금 캔들 레벨 자체가 확실히 업이 됐죠, 크게. 엄청 큰 상승을 보여줬네요. 여기 네. 구간이 본장이었어요. 아. 여기 거래량이 가장 크게 발생했었던 게 본장이었는데 본장 때 지금 양봉 사이즈랑 지금 FOMC 때의 양봉 사이즈 자체가 다르고 추세 네. 힘 자체가 다르죠. 네. 이 구간이에요. 딱 새벽 4시부터 파월 연설까지 이어졌었던 시간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처음에 4시 때가 보통 이제 4시 때가 딱 성명문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점도표라든지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결과를 설명해 주는 성명문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5분에 이제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져요. 그러니까 1부와 2부로 나뉜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시 스타트 전에 준비를 해서 성명문의 결과를 예측을 하고 상승인지 하락인지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시 25분부터 파월의 연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두 가지 접근으로 보통 대응을 가져가는데 뭐 사실상 제가 예측했었던 거는 이 앞전까지의 이 700 구간대까지의 이 상승 흐름 자체는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도 가장 큰 변수는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립을 지켰었던 파월 의장이 되려 어떻게 보면 지금 긴축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언급을 가져갔었죠.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환호를 한 건데 일단 성명문 자체만 지금 딱 놓고 봤었을 때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직접적으로 언급했었던 이 포인트 자체가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상승을 보여줬고 첫 4시에서 일단은 강한 상승 슈팅이 그렇게 양봉이 나왔었던 이유 자체는 금리 동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리 동결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내용 자체가 예측이랑 똑같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점도표 자체가 지금 이전치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 점도표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땐 되게 많았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뭐 이제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사진 네. 붙여놓고 뭐 인기 투표해서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이는 거 막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어렸을 때 혹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여기서 이제 좀 세대 차이가 네. 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이제 뭐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인 거죠. 공개 설문조사.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동그란 스티커 있잖아요. 우리가 동그라미 이렇게 네네네네. 있는 스티커로 한 장씩 주면서 누가 더 괜찮냐 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계속 시간 길게 이제 뭐 1시간이나 2시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그거를 투표를 했었을 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티커가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일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인기가 많다. 이런 거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도표가 투표권이 있는 FOMC 위원들이 내년에 그리고 올해 마지막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가 어디까지가 지금 적정선이냐를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대신에 이 지금 점도표 이 점으로 나오는 게 그 스티커인데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 익명으로요. 그렇죠. 이 점 제일 높은 자리에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 제일 낮은 점에 찍었던 두 명은 누구냐,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전체가 이렇게 찍어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평균값을 가져가는 거예요. 평균값을 가져가고 그러면 지금 지금 9월 달의 점도표와 지금 12월 달의 점도표를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요.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나머지 뒤의 추세가 중요한데 자, 점 위치랑 지금 쫙 보시면요. 평균값이 어디쯤에 있는지 딱 보이시죠, 아나운서님? 네. 이 중간 정도가 지금 딱 평균값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값이 내려왔죠. 네. 그리고 여기 구간 때도 굉장히 지금 차이를 크게 보여줬었던 모습인데 조금 더 수렴하면서 밑에 쪽에 더 많은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 그만큼 추세 자체가 사람들이 지금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금리에서 지금 낮은 금리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이게 연준 내에서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더 원래는 하반기까지도 생각했었던 금리 인하 시기를 지금 시장은 이 점도표를 보면서 환호를 하고 좀 더 빠른 인하 시기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실 내년 6월 때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데이터로 이제 좀 판단을 하면서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이 CME 패드워치거든요. 이 CME 패드워치를 일단 딱 보시면 이미 이전 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내년 기준으로 이제 총 3번, 4번, 5, 6, 7, 8번의 FOMC 금리 인상의 결정이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24년 기준으로 1월 30일, 31일, 그리고 3월 20일, 5월 1일, 그리고 6월 12일, 그리고 7월 31일, 그리고 이제 9월 18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7월 달 전까지 그러니까 6월 달 데이터는요. 사실상 이전에 똑같이 525에서 500 사이 이 구간대가 원래 더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원래 금리 동결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점도표랑 내용 해석으로 봤었을 때 시장 해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3월부터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동결이 30%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3월부터 오히려 금리 0.25% 인하 가능성을 61%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도 6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번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 자체는 이번 내용 자체에 점도표에 지금 달려 있었고 추가적으로 파월 역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비둘기파적인 내용 자체를 가져갔고 보통 앞에서 성명문이 비둘기파적이면 중립적이거나 매파적인 입장을 가져가는 파월인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랠리는 사실상 산타를 지금 생각하면서 불러일으킬 만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던 원동력이었다. FOMC 결과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저희가 수혜받을 업종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그러면 금리 인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면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금리 인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 인하면 채권 가격의 상승에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직관적으로 가장 크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금리 인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이 오늘 방송에는 참여를 안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PPT에서 계속 우리 이 방송에서 몇 주째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떻다? 대폭락장이 온다. 내년에 대폭락장이 온다. 그렇죠. 네. 이 시기가 언제부터 스타트다라는 건 정확하게 몰라요. 네. 우리는 결과값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추세 자체로 일정 이상 10%, 20%, 30% 밀리면 그 결과가 이제부터 지금 계속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구나. 근데 최고점에서는 누가 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시작 지점이다라는 건. 그러니까 사실 언제가 시기지는 모르겠지만 3월부터의 지금 금리 인하라고 지금 좀 판단한다라는 거는요. 오히려 지금 시장의 고점 자체가 조금 더 빠르게 낙폭을
키면서 낙폭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내년 기준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수 기준으로 저는 오히려 하락에 투자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오히려 매도뷰로 또 보시는 네, 건가요? 장기간에 우리가 이제 내년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자 이게 현재 지금 나스닥 지수거든요. 자 일봉 차트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쇼크 때 지금 상승 흐름 자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양적 완화를 키워가면서 여기까지 보여줬었죠. 여기까지 보여줬다가 1년 동안의 금리 인상 시기와 더불어서 낙폭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결과값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시장이 환호할 만한 내용 자체는 있지만서도 이 이상 계속적으로 이 날아가는 이 관점으로 지금 추세를 생각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가져간다라는 내용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시장에 바라봤었을 때 지금 이 금리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했었던 결과값 자체가 타격을 지금 주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타격을 주는 시간대가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업종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부분 자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단기간에 지금 낙폭 흐름을 강하게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값이 한번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지금 이번 랠리, 연말 랠리까지 바라봤었을 때 지금 현재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지수 고점 자체가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10%에 대한 추가 상승을 가져갈지 혹은 이 자리에서 멈출지 그리고 우리가 하락을 보여줄지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근데 사실상 이 횡보장세는 뭐가 됐든 상승을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 횡보장세는 다 같이 버틴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성으로 봤었을 때 얘가 가장 높지만 확률상 높지만 상승이냐 하락이냐 지금 바라봤을 때 기대값이 높은 거는 하락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승을 가져가면서 내 손실이 키워갈 수는 있겠지만 그 상단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정고를 깨면서 또 돌파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추세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기준으로 하락에 대한 투자 관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뭐 지금 직관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나스닥 지수의 이제 3배 인버스로 판단할 수 있는 SQQQ 같은 거 이런 ETF나 ETN 투자 관점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시장은 환호했죠. 그 덕분에 나스닥까지 올라주면서 시장은 이제 산타랠리가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단기간에 낙폭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지수 대응이나 나도 해외 선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뿐만 아니라 QR코드까지 같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그냥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스캔하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위에 뜰 건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저희 하단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로 받는 사람 샵 3989 내용은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관한 내용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뭐 태양광, 풍력, 바이오 섹터들이 올랐는데요. 전문가님이 이런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매매 팁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따라서 이제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미 지금 전일 결과값을 지금 딱 보시면요. 지금 일단 솔라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보시면 16%나 급등을 보여줬고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8%나 지금 단기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수치만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금 소외받았었던 이러한 업종들 자체가 지금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자체를 지금 단기간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보여주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큰 상승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퍼센트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런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솔라이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전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주가 추세를 보세요. 일봉상 관점에서 바닥을 360달러에서 80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안 쉬고 떨어졌다가 지금 잠깐 16% 오른 거예요. 바닥 대비 여기는요. 지금 이슈가 안 받쳐지더라도 지금 올라와줘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여기서 지금 그냥 상승에 대한 지금 일정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서 넘어오는 거고 얘는 지금 한 170대까지는 꾸준히 상승 흐름 자체를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접근해서 지금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태양광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제가 이 방송에서 한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태양광 섹터는. 왜냐면 유럽 쪽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좀 많죠. 유럽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뭐 계속 그 부시고 리모델링, 짓는 네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뭐 100년, 200년 된 네. 건물들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탈리아만 보더라도 아예 뭐 랜선이나 이런 거를 바닥에 깔 수가 없잖아요. 그 돌을 함부로 훼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유럽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앤티카다. 네. 그렇죠. 앤틱하지만 그게 네.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사에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유럽에서 좀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향후 10년, 뭐 15년 안에 전체적으로 이 태양광 쪽에 친환경 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이 그때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이나 이제 이런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것까지 다 깔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현재 금리 내용까지도 지금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상 지속력을 여기서 추세를 잃고 둘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을 때는 이전 고점 상승 자리값 계속 가져갔었던 시기였었고요. 사실상 저 역시도 한동안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낙폭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내용 해석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단기여도 지금 현재 96달러 기준으로 이제 좀 판단해 봤을 때 110달러 때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 자체는 뭐가 좋냐? 우리가 주식을 사는 가장 큰 1순위가 뭔가요? 아나운서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가장 주식을. 베스트죠. 네. 그렇죠? 쌀 때 사고 비싸게 올랐을 때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주식 힘들어요? 지금 계속 손실만 나요? 이 얘기가 왜 나온 줄 알아요? 내가 사면 항상 고점이더라고요. 그쵸.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상승 추세 고점으로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을 이거 너무 괜찮다고 그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닥에서부터 그 관점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를 했고 그만큼 올라왔었을 때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몰리는 이 움직임을 판단해 봤을 때 여기서 엑시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엑시트되는 물량 자체를 내가 떠안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하락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 추세에서 사실상 사는 거예요. 주식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하락 추세 때 끊어서 사는 거예요. 평단가를 끊어서 지금 여기서 비중 뭐 10% 여기서 또 10% 여기서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모아갔다가 얘가 상승 힘을 가져갔었을 때 그 평단가 힘으로 그리고 이제 쌓여진 물량 힘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응에서 지금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태양광은 조금 더 중장기 흐름으로 지금부터 사서 모으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매수 의견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단기간의 상승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퍼스트 솔라랑 이제 솔라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특정 자리값 어디까지 보는지 상세한 내용 자체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포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16%나 오르면서 급등 보여줬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 하면서 수혜받은 업종인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역시 중장기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유되고 있는데요.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받는 사람은 문자로 샵 3989 내용은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님 실전 매매 영상을 직접 들고 왔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19자리값 매도 체결. 자, 31자리값 커팅. 자, 목표는 71까지. 13까지. 자, 50호자리 값입니다. 자, 16,801자리 값 1차 청산. 801자리 값 1차. 올총자리 값 771. 이거마저도 추세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계속 비비는 장세입니다. 자, 809까지. 자, 806, 805. 자, 803. 자, 801자리 값. 자, 20호. 자, 준비하실 분들 미리 봐주시고요. 자, 최대치 771까지 보겠습니다. 자, 802까지 터치. 802까지 줬었고요. 자, 804. 자, 매도세 힘 강해졌고. 자, 801자리 값 터치. 자, 1차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자, 일단은 90까지 언더 돌파. 자, 71자리 값 올청대기입니다. 자, 88까지 지금 단기 낙폭 보여줬고요. 자, 힘 크게 받아주고 있는 자리값. 자, 이런 자리값 먹는 겁니다. 종가 자체가 나쁘면 또다시 기대값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힘있게 밀고 넘어가면서 장대 음봉 마무리 보여줘야 되는 자리인데, 와, 9초 8초 남은 시장 지금 구간에서 5분봉 이렇게 마감 보여주는 거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렇게 밀어야 돼요. 자, 다음 캔들에서는 웬만해서는 저점 이탈 보여줘야 됩니다. 본절은 걸어놓고 그냥 마무리 볼게요. 자, 본절 자리값 21자리값 최소 본절돼. 자, 본절이냐 지금 올청이냐 이대로 지금 보겠습니다. 자, 본절 나오면 나오는 대로도 마무리 볼게요. 71자리값 올청입니다. 개인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요거 기대값 좀 더 보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71 수준이 아니고요. 30일이나 700 초반대까지 보셔도 추가 대응으로도 일단은 저는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이렉트로 여기면 무조건 청산이라고 얘기 드렸을 텐데 한 박자 쉬고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힘은 지금 추세 연속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저점 더 밀어줬고요. 72까지, 82까지. 장대 음봉 나와주면서 자, 이전 상승봉 잡아 먹었고요. 자, 72.75. 자, 이제 한 번만 더. 자, 힘 한 번만 더. 자, 72 터치 좋습니다. 자, 1000불. 수익. 칼리 전문가님 실전 매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매매 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구사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죠. 제가 네. 3주간에 걸쳐서 일단 가져갔었던 교육 자체도 다 다른 내용 자체로 제가 다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실전에서 조금 사용하는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좋은 내용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교육 시간에서도 일단 좀 많이 설명드리고 일단 좀 가져가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고요. 저 역시도 이거를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더 상세하게 분석을 했었던 게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네. 이 볼린저 밴드가 뭐냐면요. 21선을 기준으로 이평선의 21선 이 주황색 선이에요.
21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지금 일정 2라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하단과 상단 지금 일정 길이만큼 이렇게 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밴드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 자체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이 녹색 선이 지금 밴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캔들이 큰 변동성, 주가의 큰 변동성이 있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 내의 움직임을 보통 다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밴드 폭에 들어갈 확률 자체가 사실상 89%에서 한 94%대까지 봐요. 그러니까 100개 캔들 중에 밴드 폭 안에 들어있는 캔들 자체는 94개 정도 되는 거고 이타르라는 이런 캔들 자체는 사실상 4개에서 10개 미만 정도 수준이다. 네. 그러면 내가 밴드폭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줄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여기서 만약에 아나운서님 하락을 보여준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벽 끝에를 한번 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보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얘 떨어지는 최대치는 여기 바닥 수준일 거다라는 거예요.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찢으면서 네. 넘어가는 확률 자체는 4%에서 6%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이 구간대에서 뭐 지금 21선이라든지 밴드 바닥이라든지 터치하는 관점 자체가 훨씬 더 높은 거지 이 언더 16,520까지 한 번에 깨면서 넘어가는 결과값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더 기간값을 두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 해석이든 중장기 흐름이라든 이 내용 자체를 기준 삼아서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큰 꿀팁을 한번 지금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에서 일단 가장 큰 꿀팁은 특히나 이제 선물 대행이나 단타성 대행 좋아하시는 분들 단기간에 내가 추세를 잡고 싶은데 이 추세를 어떻게 잡나요? 꼭 내가 잡으면 고점이에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점에서 잡는 방법을 얘기를 드릴게요. 네, 좋아요. 최대한 저점에서 어떻게 잡냐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밴드폭 자체가 일단은 횡보장세가 일정 구간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나온 자리에서 잡는 건 아니죠. 네. 우리가 횡보장세, 그러니까 가로폭으로 일정 이상 지속되는 결과값들이 존재를 하는 거. 지금 딱 보이시죠? 가로폭으로 네, 횡보하고 일단 있네요. 일정 네. 구간대 횡보장세를 가져가면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단, 하단,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 그러면 이 중심선 기준으로 앞에서 이렇게 횡보장세를 가져갔다는 거는 이렇게 한 파동씩 위아래를 터치하면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지금 딱 보시면 얘가 주가가 이제 상승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보면 밴드폭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요. 앞에서 먼저 이렇게 절반, 중심값만 맞고 상승, 중심값만 맞고 상승하는 이러한 시그널을 앞에서 먼저 보여줘요.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건가요? 여기서 왔다 중심, 갔다, 네. 21선을 기준으로 원래는 아래를 찍어야 되겠죠. 앞에 내용대로 우리가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네. 바닥을 찍어야 되는 자리값 타이밍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중심에서 반등, 중심에서 반등 한 2번 정도 이렇게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는 얘가 조만간 큰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대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내용인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 사람들은 이 추세를 보고 나서 여기서 접근을 시작하기 때문에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고점이니까 이미. 네, 왜냐하면 네.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금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눌림에서 보통 당한다라는 거예요. 매수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 1차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 역시도 어제자 매매에서 이 관점 해석으로 넘어갔었을 때 큰 추세 자체를 잡으면서 끌고 갔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단기 1분봉, 5분봉 데이터, 최소 5분봉으로 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5분봉 데이터에서 이러한 시그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방향성대로 잡아보시는 거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좀 쉬워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있다라고 하면 강하게 상승을 가져가는 앞에서 이렇게 횡보장세가 이렇게 잘 나와줬을 때 갑자기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밴드를 이렇게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었지만 이렇게 이탈하는 결과값은 사실상 4% 정도, 4%에서 10% 사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탈하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중심을 지키는 자리값, 이 캔들의 중심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매수세를 이어가는 자리값, 이거 역시도 밴드의 입을 벌리면서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하는 두 번째 매매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그래도 최저점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1차 시그널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조금 생각하시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흐름을 가져갈 때 한 파동씩 계속 그리는 내용 자체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바닥 구간대에서부터 추세 자체 나와주는 움직임에서 앞에 시그널 한번 꼭 살펴보셔라. 이 내용을 지금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볼린저 밴드 지표를 이용해서 5분봉 캔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사실 처음 들었지만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히 칼리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QR코드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그냥 실행만 하시고 이 QR코드에 스캔하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 샵3989 보내는 내용은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이런 지표 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다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지금 일단은 오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70달러까지 밑에 갔는데 또 올라갔나요? 네, 지금 일단 72달러대까지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이런 자리값들이 굉장히 좀 주요 자리값이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자리값, 라운드 피겨를 가져가는 거죠. 70이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직관적인 자리값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깨지 않고 여긴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은 깼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깨는 움직임에서는 그래 한 번 정도는 깰 수 있다 반등. 근데 추가적으로 낙폭 가져가니까 이거 그럼 뭐 60 초반 혹은 50달러대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값들은 지금 한 번 더 휩소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2번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차 안착하는 현재 결과값에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지금 현재 반등 자리값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자리값이고요. 얘에 대한 지금 상승 자리값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78달러대까지는 추가 지금 상승 가능성 높은 자리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드인데 골드 역시도 지금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제가 이제 예측했었던 2140 구간대 고점 자리값 맞고 나서 이제 저항 자리값 받아줬고 눌림 자리값 가격 조정 충분히 보여준 뒤에 지금 재차 반등 흐름 자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자체는 오히려 2200달러대까지 지금 상승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한 2차 파동에 대한 흐름 자체로 지금 좀 판단해 봤을 때 지속적인 매수 관점 해석으로 한번 지금 판단하시는 거 굉장히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아나운서 이게 지금 랠리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제가 갑자기 랠리를 끊고 지금 하락을 가져간다는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네. 이미 랠리는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사실상 이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야 됐던 건데 지금 너무 빠르게 터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상승을 보여줬다. 그렇죠. 단기간에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 12월 말까지 끌고 갈 자리값들이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여기는 지금 현재 바라볼 수 있는 단기 고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 저항 자리값으로 맞닥뜨렸을 때 다시금 16,000 지금 500 정도 언더까지는 지금 충분히 빠져줄 수 있는 자리값 그 이하까지도 충분히 낙폭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변동성 상승 흐름 반파동 지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얘는 한 4.0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값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별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